중앙 수비수 쇼토와와 더불어 메디슨의 나이롱 환자 부상으로 장기간 나서지 못하는 토트넘이 리그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포스텍 감독 체제에서 첫 위기를 맞은 토트넘은 패배 속에서 로셀로와 클루셉스키의 그래도 봐줄만한 경기력을 통해 작은 희망을 얻었고, 잉글랜드 순혈주의자의 탐욕이 슬쩍슬쩍 튀어나오는 제임스 메디슨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은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손흥민의 스피드와 센스를 읽어내는 수준의 선수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도 메디슨 수준의 티키타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센스와 충성심, 팀워크를 고루 갖춘 선수가 재능있고 소위 말하는 네 가지 없는 선수를 이겨낼 것이라는 확인이 된 순간이죠. 그 와중에 그래도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나 리더십 그 어떤 것 때문에 연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메디슨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원색적 표현을 쏟아내며 비난했던 것이 밝혀지며 이제 메디슨 퇴출은 당연한 수순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메디슨의 완벽한 대체가 준비되고 있는 토트넘 내부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무패를 달리던 토트넘은 연속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중 역전패만 2번입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토트넘이 압도했습니다. 특히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기준으로 토트넘은 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경기에 패했음에도 전술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클루셉스키를 이른바 10번 선수로 활용한 것입니다.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 줄곧 윙에서 뛰었던 클루셉스키는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고 꽤나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셉세비에게 평점 7.4를 부여했고 후스코어드닷컴은 8.0을 줄 정도였죠. 우리 눈에는 그래도 아직 손흥민의 템포에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을 잘 따르고 리더를 의지하는 선수이니만큼 잘 키워볼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발굴 자원이 바로 지오반니 로셀로입니다. 로셀로는 이날 리그에서 처음으로 선발로 뛰었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그의 싹수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팀워크 정신, 주장 손흥민을 따르는 태도를 높게 샀고 가능한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거든요. 포스텍 감독과 그의 주장 손흥민을 믿은 로셀로는 팀에 남아 주전 경쟁을 펼치기로 다짐했고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메디슨의 활약과 자신의 부상으로 개막 후 3개월간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보니 특유의 템포를 활용한 왼발킥 능력을 앞으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디슨이 나오지 않아 사라졌던 창의성이 토트넘의 중원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로셀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디슨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아웃은 토트넘이 연패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꽤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메디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확인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겁니다. 메디슨은 지난 첼시전 내내 경기를 잘하다 갑자기 뜬금 교체를 자청해 아웃된 이후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만약 큰 통증을 느꼈다면 여러 증상들이 카메라에 잡혔을 텐데 그런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비카리오나 로메로가 상대 선수와 거칠게 부딪히고 축구와의 발표도 멀쩡하게 경기를 마친 모습과 크게 대조되었거든요. 이에 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상승세의 주역으로 인정받으며 손흥민의 보좌진 자리를 꿰찬 잉글랜드 제임스 메디슨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자 갑자기 차늘 만한 부상에도 아프다고 드러눕더니 교체를 요구해 그라운드 밖으로 아웃되어 나가질 않나 퇴장에 부상에 오심까지 겹쳐 9명만 남은 토트넘이 핫바지 첼시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는데도 실실 쪼개고 있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그 다음날에는 케인과 멀쩡하게 골프장에 놀러간 화면이 유출돼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올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시티에서 이적해온 메디슨은 화려한 드리블 돌파와 센스로 엔지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이동해 득점에서 치중할 수 있는 배경엔 크랜 역할을 하며 손흥민을 문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메디슨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소 건방져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팀이 잘 됐던 것이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실력 덕분이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착한 양이 되어 손흥민을 극찬하는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시선으로 볼 때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이 선수 하나 사람 만드는 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 지점이죠.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것은 아무래도 메디슨이 중간중간 한 번씩 야성을 드러내며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과거 메디슨의 토트넘을 향한 문제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토트넘 팬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적 초기에만 해도 메디슨은 주장 손흥민을 향해 일명 사탕발림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메디슨이 보여준 손흥민을 리스펙하는 발언과 미드필더로서의 헌신적 플레이를 보고 수긍했죠.
과거 영국 토크스포츠는 매디슨의 이적 비화를 두고 토트넘의 신입생 매디슨은 이적 과정에서 해리 케인의 이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밝혔고, 매디슨 또한 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다. 난 그와 뛰기 위해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즉 자신은 같은 영국 선수인 케인 때문에 토트넘에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공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고는 토트넘에 오자마자 사실상 영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주장을 맡게 되었고, 인터뷰에서는 손흥민의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전한 매디슨은 이후 손흥민과 빠르게 친해졌고 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지속될수록 매디슨은 점점 공격 포인트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고 때때로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소니와의 언쟁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방 압박을 펼치던 매디슨이 상대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했습니다. 그 공은 손흥민 쪽으로 굴러갔고요. 당연히 손흥민은 슈팅 자세를 잡았는데 문제는 매디슨 역시 골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슈팅을 때린 건 매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자리가 겹치며 멈칫하는 바람에 공은 수비 발을 맞고 튕겨나가고 말았죠. 추가골 기회가 무산된 매디슨은 두 손을 들며 손흥민을 바라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요. 물론 이에 손흥민은 지혜롭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마치 사춘기 아들을 지켜보며 꾹꾹 화를 참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요. 그래놓고는 과거 페리치 사건처럼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 등장해 우리는 라커룸에서 화해했다라며 자신이 먼저 다가가 오해를 풀었다며 불화석을 일축했지만 팬들은 점점 매디슨의 선 넘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갑자기 인터뷰에서 케인을 찬양하는 말을 쏟아내며 수상한 행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몇 번 A매치를 다녀오더니 잉글랜드 뽕에 차서 토트넘 접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가볍게는 팀 동료인 포르를 향한 폭언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토트넘에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매디슨은 SNS에 자신의 모습을 올렸고 이때 스페인 출신 프로는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매디슨이 답글로 영어로 말해 XX야 라며 욕했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료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런 SNS에 드러난 수상한 행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매디슨은 토트넘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린 유소년 시절부터 아스날의 서포터였기 때문인데요. 과거 매디슨은 토트넘을 싫어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남긴 적이 있고 심지어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소니를 원숭이라 부르며 아스날을 격하게 응원하기도 했죠. 이는 그의 SNS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최근의 모습들과 더불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커가는 불쏘시개가 되었죠. 이제 매디슨은 언제든 손흥민을 배신하기에는 충분한 인물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매디슨을 대체한 자원들도 이미 물색해둔 상태죠. 물론 매디슨은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가 정말 인성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잉글랜드 패거리의 나쁜 문화를 체득하지 않고 포스텍 감독과 소니 아래에서 멋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소니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